BMW가 예전부터 전기차를 좀 잘 만들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 2013년서부터 i3라는 정말 깜찍하면서 걸출한 모델, 물론 뭐 문제가 많긴 했어. 뭐 너무 그렇긴 배터리 하죠. 용량이 초기라서 너무 작았고 또 도 구조도 좀 새로워가지고, 하지만 카본 바디와 그렇죠. 기본적인 설계, 그리고 또 거기 배터리 셀이나 인버터 설계 관련해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사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에는 그런 차대가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 사고 나도 캠핑 넣으면 멀쩡하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죠. 대신 이제 황금 수리가 안 되니까 아, 그게 그거는 문제지. 뭐 어쩔 수 없는 깨지니까. 깨지죠. 그래서 사실 BMW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카본 제조기업도 인수를 하고 의욕적으로 했다가 i8과 i3가 대차게, i3는 좀 괜찮게 됐는데 네. i8이 망했지. 그렇죠. i8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너무 3기통 엔진에다가 차라리 그때 2R 이브리 같은 형태로 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터를 그냥 강력하게 넣고 배터리 부담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좀 개척을 했으면 좋은데 아마 그때는 그거에 대한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용량 배터리로 고출력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차체는 카본으로 막 둘둘 막 구르고 그거야 뭐 기구적인 거니까. 아니 출력은 닭 잡는 용인데 칼은 소 잡는 용을 가져와 버리면 사람들이 디자인도 막 서킷을 씹어 먹을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성능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 M3한테 막 발리고 해버리면 되나 그게? 가격도 나중에 그래서 금방 반토막이 났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충격이 커서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의 대항마로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BMW를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BMW와 같은 강력한 그 헤르베르트 퀀트가의 자손들이 지금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서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F1에서 성적 조금만 안 나오면 야 그만둬 하면 그만둬야 되고, 그렇죠. 예. 친환경 이렇게 해서 i3, i8 했는데 성과가 그래? 야 그러면 관둬. 그럼 그만둬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팀이 정리가 되고 주요 인사가 카누에 갔다가, 카누가 지금 PB5와 네. 비슷한 MPV 전략을 펼쳤죠. 그래서 나사에 공급하기로 했네, 달나라도 가네, 뭐 로보택시 했네 하는데 이제 보기 좋게 망했어요. 망했어. 이제 없어졌어. 없어졌습니다. 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 거야. 야, 주식해서 휴지 조각 된 건 진짜 처음이다 내가. 최종적으로 이제 폐업이 됐습니다. 우리 카누로 고배를 마신 주주분들 저와 함께 뭐 힘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났어요. 네. 더 이상 뭐 지속 가능한 그런 목표도 없었고 뭐 또 의지도 없었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카누가 안 된 건 기술력이나 컨셉, 뭐 미래에 대한 비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양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도로에 굴러다니게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실행 과정이 있어서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야. 그렇죠. 예, 양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 네. 또 그걸 통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이래서 중국이 그래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스타트업으로서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자동차는 수천 개 이상의 부품이 조합된다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뭐 3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뭐 2만 5천 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많이 줄기도 했고, 그리고 그게 나사 하나까지 다 세면 그렇지. 그렇죠. 나사 하나를 다 부품이라고 이렇게 막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뭐 1000개에서 한 2000개 사이에 그런 유닛들이 이렇게 뭉쳐져요. 그건 아마 이제 네. 파츠 리스트에 나사 하나까지 들어가니까 네. 아마 그걸 보고 얘기한 게 그걸 아니었을까. 보고 이제 2만 몇 네. 개다, 뭐 3만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동차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공산품 중에서, 생활용품 중에서 가장 많은 부품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종합적인 총체적인 그런 결정체입니다. 기술의 결정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대량 생산 얘기를 했지만 자동차도 이 대량 생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싼 값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지. F1 머신들이 공장에서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네, 맞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그렇게 안 가. 그리고 부가티와 같은 슈퍼카들이 30억, 40억 가는 것도 수공 과정이 많아요. 네, 다 수공품입니다. 그리고 몇백 대 안 만드니까 그 몇백 대 수시해 보면 알거든. 그거 얼마 안 돼요. MOQ 몇 개요? 그러면 500개 그러면 네? 그러면 500원 받을 거 그럼 개당 5,000원이요? 이렇게 부른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30억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차 팔고 나서도 야 오일 함부로 가면 우리가 보증 안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오일 가는데 몇천, 타이어 가는데 3천, 이런 가격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이렇게 받지 않으면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돈 많잖아. 너희들 돈 쌓아놓고 있는데 너희들의 그런 독특한 카라이프의 생활을 우리가 만족시켜주는데 그 정도 비용은 우리에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면 소요와 공급에 맞는 합당한 지출이라고 봐. 누구나 가질 수 없으려면 누구나 유지할 수도 없어야 돼. 맞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가 없는데 누구나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중고로 구입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못하게 해야 그 가치가 그것도 유지되는 좀 이상한 거야. 그렇지. 음. 그런 거예요. 그 희대의 초미인인 그 무비스타 여배우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나. 뭐 그렇죠. 초미 유지비만 그게 얼마야? 돈도 많이 들 아, 거고 또 마음에도 들어야 될 거고. 그럼요. 그리고 모시고 살아야지 또. 네. 그런 거야. 이게 우리 인생사가 이게 딱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게 뭐 8천이다 뭐 얼마다 하는데 사실 이걸 자급자족 사회에서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가들을 만악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을 사실은 인류 문명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거대 자본을 가지고 또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을 압박하거나 또 착취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기술의 발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좀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 기초에는 항상 기술, 또 그걸 통해서 보여지는 결과,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좋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자꾸 미래를 팔아먹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제 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발을 담그고 있으면 뭐 손이야 팔이야 안 오는 거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무렴 내가 투자한 곳이 잘 돼서 성공하길 바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저도 카누 잘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저도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맞아요. 물론 뭐 테슬라하고 같이 이제 2019년에 제가 주식으로 들어갔었던 기업이라 뭐 그때 당시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은 뭐 카누의 손실 정도야 뭐 전혀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참 좋은 기업이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네, 좋은 기업이었는데 성공했으면 진짜 미래의 한 획을 조금이라도 걸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네. 특히 공간 활용 부분에 있어 스페이스 혁명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 사실 현행 뭐 PB5를 비롯해서 그런 뭐 공간성에 대한 활용도를 중점적으로 설계한 차량들이 거기서부터 모티브를 얻은 거거든요. 특히 이제 2020년까지 현대기아 그룹하고도 협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뜻이 달라서 헤어졌는데 그때 아마 PB5를 비롯한 PBV 개념을 얻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현재의 방향성, PB5의 방향성과 카누의 방향성이 초창기부터 맞지 않아서 그래서 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그걸 거예요.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나 이지스왑 같은 아마 그렇죠. 유닛 방식으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를 기아 측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카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변형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에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렇게 현실성 없는 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이건 뭐 저희 그, 생각입니다. 네, 오피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아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았다는 거 보면 아마 그 얘기였을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자신 있게 들고 나와서 하겠다라고 그래픽을 통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엄청나게 감동을 했고 큰 박수를 쳐줬는데 아, 에이씨 실망. 언제 할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나온 형태는 다이나믹 하이브리드로 발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디자인 빼고는 사실 그들이 얘기했던 거가 아무것도 아니 그러면 초창기에 PB5로 산 사람은 뭐냐고. 나중에 그렇게 나오면 입맛 다시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혁신을 하려면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쪼개가지고 에이, 돌다리 건너듯이 두드려보고 건너겠다. 그러면 속담이 문제라니까. 아, 그러다 보면 그 완성되지 않은 중간 고리 단계에서의 고객들은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요. 아 갑갑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게 예전의 자동차와는 좀 다른 거고 지금 몇 개는 나중에 해야 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없었고. 기존에는 레일이 전체가 다 설치가 되기가 있어가지고 1열, 2열을 다 밑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가운데를 텅 비워놓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게 해놨는데 지금 2열 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3열만 왔다 갔다 하더라고. 3열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미 그거를 저희가 ST1 그 쇼케이스 때 그게 되는 걸 이미 봤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을. 아니 2열 시트는 기존의 시트에서 움직이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3년만 뒤로 해가지고 그 방석 쪽 그 패드만 위에도 접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면 기존에는 시트를 다 밀을 수 있다 그랬잖아. 이거는 지금 하기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왜 하느냐고 도대체. 아니 이미 ST1 쇼케이스에서 그걸 보여줬는데 왜 PB5에 적용이 안 됐나? 그리고 시트를 빼서 보관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모듈러로. 네. 아니 그건 왜 안 하냐고 왜. 그건 당장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차의 어떤 뭐 구동 기술이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할 때는 짐이 들어가야 될 때나 아니면 실내 공간을 활용해야 될 때 이렇게 좀 모듈로 뺄 수 있잖아. 근데 안 될 게 없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지금도 뭐 3열 접고 다녀도 상관없고. 과거에 뽑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사서 타고 다녔다니까.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시트가 이렇게 모듈러 방식으로 빠져요. 빠지고 끼우고 할 수 있어요. 3열 시트이지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시트를 더 확장하면 문제가 되지만 추가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인증이 넘어가니까 네. 그 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일 마상 입었던 게 그 스티어링 휠이 되니까. 왜냐면 그게 너무 필요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거든.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앞으로 미래의 PB5 전략에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으로 나는 기준으로 삼아서 한번 지켜볼 거다 했는데 여지없더만.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했지 진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모르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막 분노하시는 분들 대부분 기아 관련된 분이실 거야 아마.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얘기한다고 화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왜 화나? 화날 일이 없죠. 기아 주주이시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직원이신 분들 화나시겠지만 뭐 상관 안 해요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고 간 보면 왜 간 보냐고 한마디 들어야지. 간을 적당히 봐야지. 간으로 식사를 다 하려 그래. 뭐 시시코너 가서 밥 먹으려 그래. 밥 차려서 숟가락 놓고 따뜻하게 정식으로 된 큰 그런 제대로 된 밥 한 상 차려주세요. 자꾸 그냥 고객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서 입에 달콤한 거 그냥 구워가지고 한 조각씩 넣어주고 끝내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면 누가 에?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아도 이제 비싼 차들 내놔야 되잖아요. 그쵸. 안 사 비싼 차들은. 네. 싼 차들 EV3나 EV2, EV4 이런 거나 그냥 그런 거 사도 부담 없잖아요. 그쵸, 몇 년 타다가 그냥 뭐 가죽을 주거나 뭐 중고로 팔거나 해도 큰 소리 없으니까 이런 거나 팔 거야? 본인들의 위치는 본인들이 정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SUV 지금 바짝 잘 나간지만 언제까지 잘 나갈 건데? 그쵸. 또 이게 바뀔 수 있죠. 그럼. 유행은.